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의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또 나오면서 국내 발병 농장 이제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확진 판정은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이 정부는 해당 지역에 일시 정지 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현황을 지도로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천에서는 지난달 18일이었죠. 백학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국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번 14번째 발생한 곳인 연천 신서면 같은 경우는요. 고양과 양주 그리고 동두천, 포천, 철원 같은 곳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완충 지역이었는데요. 이 완충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완충 지역이던 이번 발생 농장은요. 지금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 부진과 같은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이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토동 방역팀을 보내서 사람 가축 그리고 차량의 이동을 좀 살피 통제를 하고요. 소독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난 농장은요. 이미 돼지 4천여 마리를 지금 기르고 있긴 하지만 또 이곳을 제외하고 반경 3km 이내에 또 3개 농장에서 4,120여 마리를 사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7일 이래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돼지 수가 14만 5,546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으로 8,120마리가 더해져서 15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9일 늦은 밤 11시 1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마치기 위해서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 운반 차량 이동은 이번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이번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완충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완충 지역의 도로와 하천을 좀 철저히 소독을 해서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철저하게 좀 차단해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애호박과 포도 그리고 당근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전해드리기 전에요. 이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벼품종 가루미 특허 출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쌀을 바로 빻아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원래 이 맵쌀 같은 경우는 좀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과정이 좀 생략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맵쌀을 물에 불리는 과정 때문에 밀보다 한 2배 정도 지금 비용이 들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쌀가루 전용 품종 가루미는 쌀을 불리지 않은 상태로 빻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루미 쌀은 소규모 업체의 재분기로도 쉽게 빻을 수 있고요. 대규모 밀재분 설비에 현미를 넣어서 대량 또 생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농가에서 이 가루미 품종을 재배할 경우에 특별한 좀 장점이 있을까요?
네, 가루미쌀은 병에 강하고요.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업체의 경우에는 쌀 소비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품 개발에 필요한 쌀가루보다 편하고 또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가공 소재로 사용할 경우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검증이 이루어졌나요? 네, 그럼요. 가공 소재로 쓸 가능성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우리 쌀빵 경진 대회를 통해서 가루미 쌀가루로 만든 빵의 맛과 식감이 기존에 유통되던 쌀가루보다 더 좋다는 평가도 받았고요. 쌀맥주와 떡의 원료곡으로 사용했을 때도 전분 날개가 성글게 배열되는 배유 특성으로 이 가공 공정이 간소화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쌀가루 전용 품종인 이 가루미 품종은요, 농촌진흥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천 소재인 분질 배유를 갖는 벼 품종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농가는 아래 자막으로 나오는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입 물량부터 봐야겠죠. 과일 1,468톤, 과일과제 695톤, 일반 채소는 4,192톤 들어왔습니다. 총 6,356톤 반입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184톤 더 줄었습니다. 배추는 451.7톤 들어왔네요. 전일 436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5.64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496원입니다. 최고가 15,700원, 최저가는 11,700원이고요. 네, 전일 12,920원, 오늘 13,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보다 576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10월 4일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24,000원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월 8일 14,2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8일 이후로 다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가격은 15,7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9월 11일 때는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러다가 10월 3일 기점에 올해 시세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지난해 이맘때 시세보다는 높은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취나물 보시죠. 4.29톤 반입됐네요. 전일 3.9톤, 한 4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0.3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5,871원이고요. 최고가 16,5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 19,000원대 시세 15,000원대로 떨어졌네요. 3,401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10월 5일 38,500원 이후부터 보시면 6일 기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1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올해에 비해서 지난해 등하락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 11일부터 21일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21일 기점부터 지난해 시세 급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즈음에서는 25일 가격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 이후부터 올해 시세는 또 오르기 시작하고 지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뒤바뀌었고요. 오늘 역시도 다시 한번 또 뒤바뀌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가격 15,871원, 지난해보다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도 보시죠. 39.5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37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2.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86,354원, 최고가 9만 원, 최저가는 83,000원에 낙찰이 됐네요. 전일 87,457원, 그리고 오늘 평균가는 86,354원입니다. 네, 전일보다 지금 1,103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미나리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14만 원까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로 다음 날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반 이상 떨어지면서 53,000원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이 가격이 최근 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가격은 그래도 9만 원까지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시세가 점선이고요. 실선이 올해 시세입니다. 지금 9월 11일 같은 경우 지난해 11만 원대였는데 지금 보시면 19만 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올해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16일 때 되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이후부터 역시나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세 21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 30일, 10월 접어들면서부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86,354원 역시나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좀 주목해볼 품목이죠. 애호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량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박입니다. 234.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310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75.8톤 더 줄었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1,843원, 최고가 23,000원, 최저가는 25,500원, 전일 18,000원대 시세 오늘은 더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3,567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주면서요. 오늘 가격 23,000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46,000원대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6일 기점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11일부터 16일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일부터 9월 30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높았는데 지금 보시면 9월 30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세를 또 형성한 모습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조선애호박 충북 청주시 청원구가 19,712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19,321원이고요. 경기 양주시 19,78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최고가 28,000원으로 가장 높고요. 양주시가 평균가는 가장 높네요. 19,78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산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이 시간이 되면은요, 우리 주부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실 텐데요.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보글보글 끓는 정말 우리네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찌개 중에 하나가 바로 된장찌개이고요. 그는 늘 빠짐없이 끓고 있는 게 바로 애호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바로 애호박 소식인데요. 경매 상황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좀 가까이 오세요, 경매사님. 네. 만난 횟수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를 멀리하세요. 예. 그래, 뭐 이런 표정이십니다. 아니 정말. 야, 저는요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날씨 기온 차이가 느껴져요 정말. 많이 추워요. 예, 많이 지금 춥고요. 뭐 어제 그제 좀 서늘했는데 오늘 역시 선선합니다. 이렇게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하지만 우리네 애호박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날씨가 더울 때 이럴 때는 좀 매기가 떨어지고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좀 추워지면은 찌개나 뭐 국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기가 좀 좋아집니다. 네, 구매력도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뭐 그만큼 이제 우리 경매사님 더욱 이제 바빠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요, 이 잦은 비 소식 때문에 우리네 이 가락동에 반입되는 농산물들 사실 좀 반량의 차이들을 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비에 대한 영향 우리 애호박도 좀 받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흐리면 이런 과체류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그 양이 줄습니다. 또한 밤 기온도 적당하게 좀 따뜻해야 되는데 많이 추우면은 또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그에 따른 좀 잦은 비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호박 역시도 좀 산지에 좀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 분위기는 또 역으로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뭐 경매 분위기 오늘 좀 좋았나요? 아무래도 좀 반입량이 줄면서 매기가 좀 많이 살아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도 좀 상승하면서 경매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았습니다. 네, 뭐 경매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하니까 오늘만큼은 좀 시세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 대비 오늘 반입량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경매사님? 그렇죠. 날이 갈수록 계속 줄어갔고 지난주 동일 대비해서 뭐 한 25% 정도의 물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하고도 차이를 보이죠? 작년보다도 양이 적지요. 예.
작년엔 그래도 좀 양이 좀 제법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습니다. 네. 작년에 이 추석 명절 이후에 우리 애호박 같은 경우는 양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죠. 시세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뭐 그랬었는데 뭐 그나마 좀 양이 줄면서 시세가 좋아져서 저희들은 좀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았던 해가 있으면 또 올해만큼 또 좋은 해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매사님. 뭐 분위기부터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지난주 대비 좋은 시세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지난주 똑같은 동요일에 애호박은 13,000원에서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요. 좋은 것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가가 2만 원부터 한 24,000원. 전주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도 좀 꽤 올랐고요. 뭐 작년 동기간 대비 시세를 비교해도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날이 계속 흐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밤 기온이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많이 낮았어요. 네,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면서 이게 가격은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도 좀 작년 안에 좀 막 시름을 앓았던 우리 애호박 산지에게 그래도 지금 요 정도 시세면은요 애호박 치고는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 네. 시세면 뭐 원래는 한 10,000원대 중반, 후반 이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그래도 2만 원대가 넘었으니까 괜찮은 시세입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애호박만큼의 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뭐 좀 시세 안 나올 때는 산지에서 좀 연락들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요즘엔 좀 연락들 좀 오나요? 아무래도 좀 시세가 날마다 조금씩 오르니까 그래도 뭐 연락은 좀 그래도 뜸한 편입니다. 아 연락이 뜸해요 오히려? 예. 예. 왜냐면 시세가 좋으니까요. 아 시세가 안 좋을 때 좀 연락이 많이 오는 겁니다. 시세가 안 좋으면 누구 탓? 그건 제가 잘못 파는 거죠. 네, 시세가 좋으면 누가 잘 키워서? 우리 생산자분들이 잘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산자분들이 잘 키워주셔서 지금 제가 잘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품질은 좀 어떨까요? 요즘 애호박 품질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애호박 품질은 뭐 전반적으로 다 이상이 없고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막 물건도 좋고 새로 좀 세워서 보여주세요. 예. 네. 다 뭐 깔끔하고 물건들도 좋고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잦은 다만 비로 인해서 이제, 좀 문제되는 부분요. 약간 문제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날씨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기대보다 많이 좀 못 나오는 편. 그것이 뭐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네. 그웬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애호박 한눈에 봐도 큰 문제 없이 그냥 곱게 잘 쭉쭉 뻗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가장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시세였는데 뭐 시세 역시도 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에 맞게 우리 중도매인들이 좀 구매력도 지금 좋은 상황인 많이 거죠? 올라가 있죠. 뭐 아무래도 좀 매기가 좀 좋아졌으니까 예, 구매력도 많이 좀 상승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요, 우리 중도매인들이 좀 애호박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고려하고 신경 쓰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물량 부분이 지금 뭐 납품처에서는 이제 물량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좀 큰 거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중도매이 굳이 뭐 크게 문제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지금 현재는 알아서 애호박을 좀 서로 사겠다는 이런 분위기다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우리네 애호박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서두에 우리 경매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최근에 이렇게 좀 비가 계속 잦은 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좀 사실 조금 우려했던 품위 부분도 좀 있고요.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만 좀 더 신경 쓴다면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요, 뭐늘 20년 지신 분들도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뭐 그렇고 지금 뭐 제가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지금 물량이 줄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오면 이 품질이 좀 많이 나빠집니다. 왜냐면 좋은 것들이 안 나오고 그 안 나온 양에서 이제 좋은 걸 골라내다 보니까 특자가 줄고 상자가 많이 늘게 마련인데요. 아니 반대로 네. 특자가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특자가 줄고 상자가 많이 늘게 마련인데 이제 또 시세가 좋다 보니까 이제 특자에다가 상자 이런 걸 좀 담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평소대로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이렇게 선별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대로 열심히 잘 선별해 주시면 저는 열심히 잘 팔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애호박 시세가 잘 나오는 건 누구 때문에? 우리 물건들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 키워주셔서 지금 현재 좋은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흐름 좀 이어질까요, 경매사님?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그래도 좀 물량이 좀 이번 주보다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매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보합세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은 더 늘어나는데 시세 하락의 여지는 없고요. 이 시세 이대로 좀 보합까지 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저녁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를 제가 서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경매사님은 애호박으로 가장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거 한번 쭉 나열해 주세요. 네. 뭐 기본적으로 다 그냥 된장찌개 끓이실 때는 그 애호박을 다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좀 맛도 좋고
얼큰하고 뭐 시원하니까요. 예, 그리고 좋습니다. 된장찌개 있고 또 뭐 있을까요? 호박전도 그 아삭아삭하고 괜찮습니다. 그 뭐 술 한잔 드실 때 좀 부쳐갖고 드시면 맛있습니다. 흔히 남성분들은 전 얘기하면 바로 술과 이어집니다, 경매사님. 예, 네. 자,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뭐 된장찌개도 있고요, 애호박전도 있는데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목요일 또 우리 밥상에 맛있는 한 끼를 올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맛있는 목요일 한 끼 시간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장. 고정. 네, 채널 고정하고 계시죠? 자, 이 애호박으로 새로운 요리를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면 이 시간에 펜과 좀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맛있는 한 끼. 오늘은 어떤 한 끼를 소개해 주실지 이인정 요리연구가 연결해서 전화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한 끼의 이인정 요리연구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한 끼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맛있는 한 끼는요. 애호박 그라탕을 제가 준비해 보았어요. 네, 자, 애호박 그라탕이라고 하셨는데 이 그라탕이란 요리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라탕이 이런 거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라탕은 이제 서양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뭐 생선이라든지 고기, 계란, 채소, 면 등을 몇 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양념한 소스와 함께 용기에 담아가지고 치즈나 빵가루를 넣어서 오븐에 굽는 요리를 그라탕 요리라고 합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너무 맛있겠네요. 안 그래도 박현 아나운서 많이 배고프다고 했는데 배고플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 이렇게 애호박 그라탕을 오늘 메뉴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제 애호박을 굉장히 쉽게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애호박 전이라든지 찌개 놓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특별한 요리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소개하게 되었어요. 네, 자, 그럼 애호박 그라탕을 요리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애호박 그라탕에는요, 당연히 주재인 애호박이 들어갈 거고요. 한 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새우 80g 정도 준비해 주시고, 편마늘 1큰술, 양파 30g, 슬라이스 올리브 30g, 토마토 소스 4큰술, 피자 치즈 한 10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그렇다면 만드는 방법은 또 어떨까요? 네,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애호박을 길게 반으로 자른 후에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그 애호박 씨 속부분을 좀 파내주세요. 네. 파내놓고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새우하고 양파는 다져주시면 되고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 양파로 먼저 향을 내주고 마늘 넣고 그다음 새우 넣고 소금 후추 간을 해서 볶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호박 속에 피자 소스 또는 토마토 소스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 2큰술씩 두 개 나오잖아요. 2큰술씩 양쪽으로 넣어주시고 네. 방금 볶아놓은 새우 넣은 다음에 치즈를 넣고 예열된 200도 온도 오븐에 한 20분간 정도 구워주시면 끝입니다. 네. 왜 그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무슨 네. 맛인지 알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좀 배가 고파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오븐으로 하는 요리인데요. 만약에 좀 집에 오븐이 없다 하는 가정도 있으시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븐이 없을 경우에는 제일 간단하게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찌는 방법이 있고요. 네. 오, 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전자레인지요. 번째로는 네. 요즘 에어프라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에어프라이 넣고 구우셔도 맛있게 구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좀 또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속을 파는 거에 우리가 볶은 새우를 넣었잖아요. 네. 욕심내서 너무 과하게 채워가지고 피자 치즈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넘쳐가지고 주변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한 80% 정도 속에 채워주신 다음에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한 끼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한 끼의 좀 묘미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고급스럽고 또 맛깔스러운 맛있는 한 끼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22.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0.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41톤 증가했습니다. 사과 홍옥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20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6,000원대, 오늘은 2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24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자, 10월 4일이 2802원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좀 많이 뛰었습니다. 10월 5일 가격 28,286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과 좀 상승을 반복했습니다. 10월 7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 보시면 27,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9월 16일에 48,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9월 11일부터 지금 10월 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죠. 오늘 가격 보시면 3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무화과 보겠습니다. 오늘 22.6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34톤이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진 않지만 어제보다 0.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61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 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5,300원대였습니다. 오늘은 4,6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네요. 어제보다 68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 4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3,311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10월 6일부터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부터 다시 상승했고요. 어제 가격 5,301원까지 올랐었지만 다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4,600원대 평균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7,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지금 보시면 9월 21일대가 올해 가격이 더 높았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월 말부터 올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 이후로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배 보겠습니다. 오늘 52.18톤 반입됐고요. 어제 46.8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34,531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이었고요. 최저가 32,000원이었네요. 자, 어제는 33,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34,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0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 7일 이후로는 조금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10월 8일 가격 27,351원이었는데요. 8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4,531원입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75,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7,000원이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36,000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참외 보겠습니다. 오늘 6.5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2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41톤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30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7,000원대, 오늘은 26,000원대로 평균가 많이 올랐습니다. 8,791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 8일이 가장 높았네요. 31,000원대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많이 떨어졌습니다. 17,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회복됐습니다. 26,307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 30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10월 3일 이후로는 올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오늘 가격 3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153톤 반입됐고요. 어제 158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4.994톤, 5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감귤 3kg 선풍 기준 평균가 21,46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8,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21,0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837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57.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84.5톤이었고요. 어제보다 27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66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22,000원대, 오늘은 23,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6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5,000원 기록했고요. 화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3,071원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포도 거봉입니다. 포도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도 반입 물량 246.7톤입니다. 자, 어제는 228.3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1,5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만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1,700원대, 오늘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0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4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3,000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3,000원이 붙어서 10월 5일 가격 16,0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 14,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9월 11일부터 16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11,533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5,537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영동군은 11,143원이었습니다. 경북 김천시 8,258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과 상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6,000원 기록했고요. 영천시가 15,000원, 그리고 천안시, 김천시가 11,000원으로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상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12,242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영동군이 1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봉의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포도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 또 그렇게 많이 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병해충으로 또 고생하는 농가들도 늘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샤인머스켓 이 무병 원종 생산에 좀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북농업기술원 원해정밀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김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포도 샤인머스켓 무병 원종 생산에 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포도 재배 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샤인머스켓 품종의 무병 원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2017년에 무병 원종 생산에 필요한 열 처리 시설과 조직 배양묘를 키우기 위한 순화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여 2년에 걸쳐 열 처리와 생장점 배양, 조직 배양묘 정식, 바이러스 검증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무병 원종 생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포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병에 감염될 경우에 생육이 취약한 품목인데요. 이번 품종은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된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포도는 바이러스병에 감염될 경우 생육이 억제되고 포도 알의 크기와 송이가 작아져 생산량이 20 내지 3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무병모목의 요구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네. 이번에 생산한 샤인머스켓 무병 원종은 노종을 심을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실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직 배양묘 생산을 성공하기까지 좀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예, 무뱅원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우량한 묘목을 구하여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묘목을 37 내지 38도씨의 고온에서 8주 동안 키우는데요. 이 과정을 열처리라고 합니다. 이 열처리 기간 중에 자란 가지 끝에 있는 생장점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배양을 하고 정식을 합니다. 정식하는 과정 중에 바이러스 검정을 1차 실시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개체만 식물체를 만들어 다시 2차 바이러스 검정 후 무뱅원종을 만듭니다. 모든 과정이 어렵지만 일처리 과정이 무뱅원종 생산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온에서 뭐가 자라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자, 앞으로도 2, 3년간 샤인머스켓 품종의 특성 검정을 좀 실시할 예정인데요. 중점적으로 점검될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번에 생산한 무뱅원종은 경북도 농업기술원과 과수무병종묘 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앙과수모목관리센터에서 2, 3년 동안 샤인머스켓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과실 특성, 그러니까 포도알의 크기와 송이 크기, 과피색, 당도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는지 특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이러스도 매년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럼 언제쯤 이 포도 재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세요? 예, 중앙과수모목관리센터에서 2, 3년간 특성 검증 후 과실 품질과 생산성에서 안정성이 최종 확보되면 포도 모균모를 생산하는 모목업체에 분양하고 모목업체에서는 농가에 보급할 보급모를 생산하여 포도 재배 농가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까지는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샤인머스켓 인기로 인해서 재배 농가가 확실히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무병원종 생산이 포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근 130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 228.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99톤 정도 줄었네요.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3,814원, 최고가 48,000원, 최저가는 36,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45,000원대 시세가 43,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315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또 10월 4일부터 한 9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5만 원을 기록하면서 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2,000원 정도 떨어졌네요. 4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에 한 8만 원대 시세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2, 3만 원대 시세고요. 뭐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비슷한 시세 형성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4만 원대, 지난해보다는 소폭 낮은 가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당근 강원 평창구 35,335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홍천구는 36,390원이고요. 네, 경남 창원시 13,875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홍천군 48,000원으로 최고가 중에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홍천군이 가장 높네요. 36,3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도시 당근 도매가도 궁금한데요.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49,400원, 전일은 47,600원이었습니다. 한 1,800원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이 5만 원, 부산 48,000원, 대구, 광주 47,000원, 대전이 5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산은 전일과 가격이 같고요. 다른 지역은 상승은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그다음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년 52,827원, 3,427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오늘 가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전만이 상승을 했네요. 4,533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락동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지금부터는요, 당근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사실 당근 하면은요, 요리 못하시는 주부님들도 당근으로만 빛깔을 내도 참 먹음직스러워지고 거기에다가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영양소를 섭취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 아주 우리 몸에 좋은 팔방민 당근입니다. 당근은요, 이덕봉 경매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멀리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잘 계셨어요? 네. 옆집 오빠처럼 인사를 하세요? 뭐 잘 있었어요? 예, 예. 아니 그나저나 예, 예. 지금 이제 당근이 걱정이 저는요. 걱정이죠. 예, 아니면 다른 작물보다도 지금 당근이 네. 지금 당근 말고 우리가 네. 이제 동절기 겨울에 그렇죠. 만날 수 있는 당근 예,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지금 산지 상황부터 좀 전해주세요. 지금 상황을. 예.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가 뭐 17호, 18호 태풍을 2번 맞음으로써 좀 많이 좀 유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당근이 막 11월 말 정도는 출하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때도 출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물량도 많이 줄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피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다른 이제 채소들도 좀 피해 상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 네. 모를 정도로 집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근은요 지금 특히 제주 지역들이 네. 예 제주 지역에서 정말 많은 피해를 봤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 12월 달에 만날 수도 있는 당근이 지금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년 대비 많이 좀 물량이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뭐 당근도 그렇고 특히 거기에 감자, 무, 뭐 지금 당근은 또 재파종하기도 지금 너무 시기가 늦었고 좀 그 당근 감자는 좀 물량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파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그렇게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잦은 비로 인해서 재파종이 들어간 작물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당근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파종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예, 이어서 계속 지금 당근의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 네. 일단 먼저 경매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자고요. 오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경매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물량이 많이 좀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좀 줄어가지고 시세가 굉장히 강세했었습니다. 강세했는데 주초에 들면서 이제 물량이 지난주 한 60톤이 반입됐는데 어저께는 한 77톤 물량이 좀 증가하면서 매기가 약간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분 기준 44,000원, 20kg 44,000원부터 48,000원까지 형성이 됐고요. 지난주는 한 51,500원, 지난주보다 2, 3,000원 정도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예. 많이 경매사님 예. 오늘 뭐 이렇게 빨리 인터뷰하시고 집에 가실 거예요? 그건 묻는 아니고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매 분위기인데 뭐 반입량이 시세까지 그냥 지금 다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두고 빨리 가실 거예요? 아니요. 예. 같이 가야죠. 네. 어딜 같이 가요? 자, 그나저나 경매사님 예. 경매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그래도 뭐 예. 당근은 그나마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구근류 중에서는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데 엊그제보다는 좀 약간 좀 주춤한 시세 형성이 됐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비로 인한 이런 여러 네. 가지 지금 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반입량부터 좀 다시 짚어보자고. 반입량이 지금 그럴까요? 늘어났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뭐 지난주는 강원도 평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60톤 가량이 들어왔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한 77톤 경북 봉화 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좀 물량이 좀 출하가 돼가지고 물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네. 예, 예. 증가한 상황이고 예. 이 정도 양이면은 작년보다도 좀 증가한 양인 거죠. 동기간 대비. 그렇죠. 작년에 뭐 거의 당근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죠. 예. 작년보다도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에 네. 따라서 이제 양이 늘어나면서 사실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일 텐데 양이 많이 들어왔으니 아유 시세가 좀 오늘만큼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얼마 정확히 형성했나요?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마 20kg 특분 기준에서 44,000원에서 48,000원까지 형성됐습니다. 지난주는 최고가 51,500원 정도 나왔으니까 한 3,000원 정도는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 네, 예. 지금 3,000원 가까이 떨어졌고 예. 뭐 작년 이제 동기간 대비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주세요. 작년에 굉장히 비쌌죠. 6만 원이 넘었어요. 사실 지금 왜냐면 작년에 거의 당근이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올해는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 또 강원도 또 태풍이 오는 바람에 또 양이 또 줄면서 또 이렇게 시세가 또 고단가를 또 형성하고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잦은 비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뭐 우리 당근 역시도 피해갈 수 없이 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비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요. 네. 품질 부분이에요, 겸회사님.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걱정되는 게 뭐 지금 반입량이 이제 뭐 겨울에 만날 우리 당근들이 현재 지금 없다고 하지만은 네. 비로 인해서 품질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아, 네, 뭐 네. 이건 그나마 좀 이거 좋네요. 이거 예. 좋은 당근인데 예. 예, 좋지 않은 당근은 풀려서 예예예 좀 비로 인해 좀 이렇게 좀 살이 좀 없고 좀 빨렸다 그러죠. 좀 그리고 이쪽에 좀 이쪽에 좀 부패가 좀 썩은 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침수 피해로 인해서 물론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네. 좀, 예. 그렇지 않은 당근은 이게 좀 좋은 당근을 갖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조금 높이 좀 올려 예, 예, 보여주시면요. 예, 예. 지금 특징들을 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제시세 받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가장 좋은 당근을 지금 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예. 보면서 한번 짚어주세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주변에 무릉가가 없고 뭐 부패가 안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는 거 쭉 뻗은 당근이 가장 좀 끝맺음도 좋고 이 당근 시세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채소들은요 휘어짐 없이 이렇게 좀 곱게 좀 쭉 균일하게 지금 잘 뻗은 당근이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중도메인들의 네. 이 당근을 좀 구매할 때 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좀 부패가 좀 없는 거를 가장 신경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별이 잘 된 거, 예, 고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 고르게 좀 선별돼 있는 거를 많이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구매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구매력은 지금은 뭐 많은 뭐 물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력은 그렇게 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좀 나가는 편입니다. 당근. 네. 예. 경매하시는데 좀 어려움 없이 그래도 좀 구매가 예, 좀 예, 잘 예, 되고 예.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당근을 좀 많이 구입하는 이제 저는 어디 식사재를 주로 유통하는 그런 곳이겠죠? 그렇죠. 식자재, 예. 식자재죠. 식자재 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죠. 예, 네.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뭐 그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산지에 계신 분들 사실 뭐 저희가 이 태풍으로 인해서 네. 우리 당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 만날 수 있는 당근이 지금 부족할 정도로 그렇죠.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예. 지금 어쨌든 앞으로의 어떤 대처 방안도 좋고요. 네. 당근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정보를 좀 오늘만큼은 좀 확실하게 전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겸회사님. 예. 매번 하는 얘기인데 뭐 부패되지 않는 물건은 잘 선별 넣으시고 하여튼 뭐 위부터 아래까지 선별 정확히 해주시면은 좋은 가격,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점 잘 했어서 선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지금 겸회사님이 활기차신 분인데 지금 뭐 시세가 산지 사실 받쳐주고 있지 않고 워낙 지금 피해 사례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이상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아들이 없어서 그런가? 아, 네. 예. 이쁜 여자 옆에서 말씀 잘 못하신다면서요. 긴장 많이 해요. 예, 네. 예, 뭐 미모 이런 거 상관없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워낙 솔직하시니까. 네. 자, 아무쪼록 지금 산재 계신 분들 좀 힘낼 수 있도록 네, 지금 예. 계속해서 올라오는 전화들 좀 계속 답변 좀 해주시고요. 예, 예. 가장 우리가 지금 당근 같은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선별 부분이에요. 예, 예.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좀 경락과 좀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질까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점점 강원도 물량이 줄면서 이 정도의 시세 47,000원 특분 기준에서 47,000원, 48,000원 정도 한 강보합세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하게 뭐 시세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일단 사실 양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예. 지금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양이 줄어드는 시기이고 다음 주 역시도 이제 이번 주보단 양이 줄어드는데 예. 양이 줄어들면서 시세까지 좀 상승해 줬으면 좋으련만 시세는 좀 이번 주하고 좀 동일한 시세를 좀 유지할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최고가 그래도 어디까지 올랐어요? 4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48,000원. 예. 하지만 작년 뭐 최고가 시세하고 비교하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있죠. 예. 네. 근데 아무쪼록 지금 산재 계신 분들 좀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방송 보시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우리 당근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좀 잘생긴 분이 뭔가를 좀 잘 먹으면은 네. 소비가 급증을 한대요, 겸회사님. 예, 그래서 예. 외모는 아니지만은 오늘 이렇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맛있게 당근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근 사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제가 당근을 좀 깎았어요. 그 당근 좀 깎았는데. 어떻게 아니, 먹어요? 잠깐 모델처럼. 자, 방송 보시고 예. 이 소리 듣고서 주부님들이 당근 사러 갈 수 있도록. 자. 아이고, 이도 별로 안 좋은데. 예. 맛있습니다. 예. 이 표정 보고 가겠어요? 많은 분들이? 맛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아무쪼록 산재 계신 분들 좀 많은 피해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저희도 가락동에서 좀 더 이 당근에 대한 좋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씹으세요. 예, 네.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 당근의 주 재배지죠.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농민들이 당근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당근밭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좀 고군분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좀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 농가들이 겪고 있는 근심과 상실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 지원 대책이 마련됐고요. 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도 좀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요. 1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장목별로 농약대를 지원을 하고요.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헥타르당 150만 원부터 550만 원까지 장목별로 재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네,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 발생으로 폐작돼서 다른 농작물로 대체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요. 월동무 등 특정 작물 재해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경보상 대상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휴경 보상 단가는요. 작물마다 가격이 다른데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 내부의 작물 보호를 위해서 파손된 하우스 시설 등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비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요.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해서 군 장병의 협조를 받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합니다. 네,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찬연도 안전 영농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협력해서 1헥타르당 1,000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농가당 1억 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 방식으로 1,120억 원의 재원을 특별 무이자 융자로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당근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이 폐작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보험금 지급액 같은 경우는 아래 자막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이 폐작됐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부 좀 무너져 내린 농지에 대해서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좀 감면이 되고요. 또 농가들이 지역 농협을 통해서 비료와 농약, 종자, 하우스 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 구입한 자금 1,40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또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거기에 하나 더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작물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약과 또 비료, 또 영양제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자재 같은 경우도 10%에서 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해당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10월 13일까지 제주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기간이 절대 놓치시지 말고 꼭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례 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제주 농가에 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근 무세청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570원입니다. 최고가 4,580원, 최저가는 2,250원에 판매됐네요. 전일보다 115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애호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98원입니다. 최고가 1,690원, 최저가는 990원이고요. 전일보다 42원 더 올랐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05원, 최고가 16,000원, 최저가는 만원이네요. 전일보다 112원 더 올랐습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784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 1,740원, 최저가는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29원 더 올랐네요. 네, 고랭지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7,122원, 최고가 8,330원, 최저가는 4,980원입니다. 전일보다 315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깻잎 100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시죠. 평균가 2,06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450원, 최저가는 1,22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77원 떨어져서 평균가 2,063원이 되겠고요. 사과 홍로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318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1,100원이 되겠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191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배신고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064원이고요. 최고가 42,500원, 최저가는 25,000원이네요. 전일보다 307원 더 떨어졌고요. 네, 계속해서 새송이버섯도 보시죠.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530원, 최고가는 710원, 최저가는 4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2원 정도 더 올랐고요. 평균가 530원이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가격 8,855원에 판매됐고요. 지난 화요일보다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돼지 삼겹살은 100g 기준 2,005원, 지난 화요일보다 더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목살은 1,965원입니다. 화요일보다 많이 좀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가격 5,053원이었는데요. 오늘은 5,214원, 조금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태풍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쉬려고 하면은 쉬는 날이 되면 태풍이 그렇습니다. 찾아온다고 네. 해가지고 또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19호 태풍 하기비스는요. 이 우리를 비껴서 일본 도쿄 상륙으로 일요일 새벽쯤에 상륙할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좀 비껴가기는 하지만 간접 영향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제주와 남해안 또 동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제주와 남해상 또 동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태풍이 많이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피해가 없도록 네. 철저히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주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이렇습니다. 네, 자 내일 방송 뭘 또 이야기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와 방울토마토 생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